요즘은 고부 갈등이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당사자거든요. 저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나름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의아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혼 이후 나름 시어머니와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것을 사랑하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최근 제 일이 재택근무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랑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네요. 우선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약회사였는데요. 남편은 약학을 공부했었고 저는 대학 때 마케팅 쪽을 배웠었어요. 평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경영학과 홍보에 관심이 많았어서 마케팅 쪽을 선택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제약회사에 대해 알게 됐고 관심이 생겨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부서는 달랐지만 같은 회사라서 마주칠 일이 많았고 겹치는 지인들도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만난 친구여서 그런지 결혼 얘기도 쉽게 나왔고요. 그렇게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의 지지하에 상견례 또한 스무스하게 진행됐어요. 그래, 우리 아가는 어느 직장을 다니니? 네, 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이야기 못 들으셨군요. 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회사를 다른 나라에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남편의 교육과 진로에 큰 관심을 쏟으셔서 그런지 제가 하는 일에도 특히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굉장히 더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후에도 저희 생활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네 때는 우리랑 달라서 여자도 직장 생활하는 게 당연하지. 아마 결혼하고 직장 생활 병행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바쁠 거야. 그러니 초반에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남편이랑 대화를 잘 해가면서 알콩달콩 즐겁게 힘듦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힘들 땐 언제나 나를 찾고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아니었지만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시댁에선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유가 많은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대신 축의금 받은 돈에서 1,000만 원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월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생활하는데 제가 벌어도 충분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최대한 잘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그 당시 아직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던 때여서 생활비에 있어서도 저희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드려야 하거나 시어머니 시아버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 모아놓은 온 돈이 조금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배려심 많으신 시부모님 같았지만 아주 가끔은 띠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를 만나면 남의 집안 며느리 이야기를 그렇게나 하시더라고요. 그 영희네 알지? 영희네 집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퇴사했다더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 혼자 돈을 벌게 해. 그런 가정이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가 있겠니?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힘들게 구한 직장을 때려쳐. 남편 혼자 등골 빠지게 일하고 여자는 놀고 집은 돈 없고 악순환인데 왜 그걸 모르나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가끔은요. 그 순자네 알지? 순자네 며느리는 아이 하나 없는데 벌써부터 퇴사해서
임신 준비를 한다더라. 임신 준비하는데 퇴사는 왜 한다니? 일하는 시간에 애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요즘 애들은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일을 그만두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땐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막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너는 절대 일을 그만둬서는 안 돼 라고 압박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저는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둘 생각은 추워도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가 일을 그만두는 걸 정말 싫어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언젠가부터는 다른 며느리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불편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요즘 보면 아들 가진 부모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 혜택 지원 공고가 떴어요. 재택근무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케팅 부서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지원을 회사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부서는 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진행하는 것이 주 업무여서 사실상 회사에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없긴 했거든요. 시차도 달라서 야간에 일을 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고를 보자마자 곧바로 신청했어요. 왜냐면 제가 당시에 금융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학원까지 다니려다 보니 이동시간 같은 시간적 압박이 너무 커서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때마침 공고가 올라온 걸 보니 재택근무를 하면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당연히 재택근무로 신청을 했고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 시아버님, 시어머님에게도 재택근무 전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여자가 직장 다니는 걸 중요시하시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나 일 그만둔 거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거라는 것을 저도 모르게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어머니, 저 이제 재택근무로 일이 전환될 것 같아요. 재택근무 아시죠? 일하는 건 다 똑같은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굳이 회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저희 부서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저번에 따고 싶다고 했던 자격증들을 따려고요. 저 일 그만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며느라, 나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다. 내가 재택근무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 예전에 한창 사람들 많이 재택근무로 바뀌었잖아. 나도 알 건 다 안다.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 아무래도 회사에 가면 회사 분위기도 좋고 다들 일하는 분위기니까 효율도 높아질 텐데 말이야. 너가 힘들까봐 걱정이다. 오히려 집에서 일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지 않냐면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말까지 하니 저는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시부모님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그동안 일을 그만둔 며느리들을 욕하시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에게 생겼던 작은 편견들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재택근무를 한 지 6개월 정도가 흘렀고요. 저는 자격증도 2개 정도 딸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던 일도 더 열심히 했고요. 또 새로운 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던 때였어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 응급실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나갔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소화가 안 돼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화가 안 됐으면 응급실에 갔냐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나라 음식이 몸에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근데 그런 일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돌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꾸만 전화를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민서가 오늘은 괜찮니? 건강은 좀 어때? 오늘은 뭐 먹고 나갔어? 어제 저녁으로 와이프가 뭐 해줬어? 남편이 응급실에서 퇴원해 회복한 지 이미 몇 주가 지났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걱정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마치 제가 하루라도 밥을 안 한다면 꼬투리를 잡아 화낼 기세로 저희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에휴, 그래도 네가 집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마음이 놓이네. 우리 아들 밥 줄 사람은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원하는 거 들어주고 힘들지 않게 좀 보살펴줘라. 그게 집사람이 할 일이야. 엄마로서 아들이 걱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겠다면서 본인을 마중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선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희 집에 반찬 또 놓고 가시는 거면 문 열고 들어가셔서 놓고 가주세요. 어머니 맞이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오늘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약속이 있어 봤자지. 급한 약속도 아닐 텐데 나 좀 기다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네 남편 해주려고 내가 무거운 거 바리바리 싸서 가는데 이거 지금 당장 냉장고에 알맞은 위치에 놓지 않으면 다 상해버려. 내가 니네 집 살림을 잘 모르지 않니? 필요한 것들 다 사가니까 좀만 기다려. 하시더니 전화를 또 끊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전화에 따지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냥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니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15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20분이 지나도 25분이 지나도 30분이 돼도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인간관계라는 게 있고 또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저는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회사 직원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미 조금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주차장으로 가서 우리 차를 찾아 시동을 켰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딱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찰나에 저와 딱 마주친 거죠. 저는 잘 됐구나 싶어서 얼른 내려 시어머니에게 말하러 뛰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직원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15분이면 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30분이 넘도록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뜻밖의 시비를 거시더군요. 이거 우리 아들 차 아니니? 이걸 왜 네가 타고 다녀? 출근하는 사람이 타고 다녀야지. 너 언제부터 이거 타고 다녔어? 그럼 우리 아들은 못 타고 가는 거야. 이거 너가 뺏어 타고 다니는 거니?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차까지 뺏고 우리 아들 힘들게 하니까 애가 응급실에 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정말 황당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남편 차를 뺏어 탄다뇨. 저희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고 저희가 같이 필요할 때 타는 차예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를 갈 때 차를 안 타는 이유는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오래 걸려서예요.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편할 때도 있는데 그건 어머니가 운전 안 하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놀면서 남편 차를 뺏어 탄다는 말씀은 정말 서운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노는 사람의 변명일 거라 생각하시는지 제 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쭉 저를 만날 때마다 남편 차를 뺏어 타고 다니는 나쁜 아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심지어 하루는요, 저랑 남편을 같이 시댁에 불러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얘 민서가, 너 요즘 집에서 밥 먹긴 하냐? 몇 끼나 집에서 먹어? 그때 응급실 갔다 온 이후로 내가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자. 아이, 왜 걱정해요? 요즘은 건강 괜찮아요. 걱정 마요. 집에서요? 집에서 별로 안 먹죠? 주말에 한 끼 정도나 먹을 정도인데요. 왜요? 눈치도 없는 남편, 본인이 평일에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오고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느라 한 끼밖에 안 먹는 거라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져다 준 반찬이 얼만데 주말에만 밥을 먹는다고? 너 집에서 왜 밥 안 먹어? 혹시 와이프가 못 먹게 하니? 듣자 하니까 제가 밥을 안 주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반찬은 어디 빼돌린 사람처럼요. 어머님이 주신 반찬들은 다 냉장고에 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최대한 먹긴 하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곤란해요. 뭐? 내가 싸다 준 반찬을 며느리 네가 먹는다고? 너는 참 편하게 산다. 자동차도 우리 아들 타는 거 뺏어 타고 아들 주려고 갖고 간 반찬도 다 네가 중간에서 먹어버리는구나. 난 우리 아들 주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 호강시켜주려고 괜한 짓을 했네. 그럼 너는 대체 하는 역할이 뭐니? 어머니, 저도 억지로 먹는 거예요. 반찬이 자꾸 상해서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니 반찬을 안 먹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날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저도 저를 도둑년 취급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저에게 쌓인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일은 일단락 되었지만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삔또가 상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희 집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띵동 소리만 나도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또 왜 오셨는지, 반찬을 또 만들어 오신 건 아닌지, 와서 또 어떤 잔소리를 할지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서 집에 없는 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도 다 아시는 시어머니니까 그냥 또 문을 열어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신 시어머니에게 스피커폰으로 말했죠. 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얼른 문 열어라. 나 오늘 반찬 갖고 온 거 아니니까 빨리 좀 열어봐. 다리 아파 힘들어 죽겠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시다니. 이날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뭔가 바리바리 들고 오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이리 앉아봐라. 거실로 와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휴,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 사는 것도 그렇고 요즘 신혼부부들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지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늦었더라도 가르치면서 알려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거 받아라. 갑자기 지갑을 여시더니 시어머니는 카드 한 장을 꺼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매달 1일 날 여기다가 100만 원을 넣어 놓을 거야. 넌 이걸로 생활비를 쓰면 된다. 알았지?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어머님,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저 혼자 살 때도 100만 원 넘게 썼는데요.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저희 집에 필요한 것들 사다 보면 100만 원으로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에게 100만 원을 왜 주세요? 뭐? 100만 원이 모자라다니? 그러니까 너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림을 꾸리는 거 아니야? 옛날에 나는 30만 원으로도 잘만 살았어. 아끼고 살면 못 살 게 없다. 니네가 헝그리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너무 사치를 많이 부려서 큰일이야 정말. 저는 이건 절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저 혼자 살 때도 100만 원 넘게 썼는데 남편이랑 둘이 100만 원 이내로 살아가라뇨.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왜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저는 직접 돈을 벌면서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집에 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저희 집 거실에서 버팅겨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오자 이 이야기를 모두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들, 일로 와봐. 일하느라 수고했지? 근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네 씀씀이가 너무 크고 지금 너 혼자 일하고 돈 버는데 이러다가 니네 집 망해. 너 통장이랑 카드 다 갖고 와. 엄마가 100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이걸로 생활비 알아서 쓰고 좀 아끼는 정신을 가져.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잘 산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